사실 실제로 막 문제를 막 풀어주고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제가 조금 전까지 한 이야기들 있죠.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진짜 엄청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제발 마음에 새기길 바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물론 그조차도 안 푸는 놈들한테 그런 말을 해봐야 뭐 딱히 의미가 없을 거지만. 자, x가 1, 2, 3을 원소로 갖고 있고 y는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고 있어요. 가 조건은 무슨 조건이죠? 1대1 함수란 얘기죠. 맞니? 1대1 함수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어? fx1은 fx2랑 같으면 x1은 x2랑 같다. 이거 외웠기 때문에 1대1 함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1대1 대응이 사실 무슨 함수라고 했어요? 가역성이 있는 함수. 거꾸로 봐도 함수인 함수라고 했지. 함수가 될 조건은 두 가지잖아. 그럼 거꾸로 바라봤을 때 함수가 되려면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대응해야 되잖아. 거꾸로 바라보면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대응한다고 써있는 거야. 아, 그게 1대1 함수구나. 맞아요?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건 이제 정역의 모든 원소는 반드시 함수값을 갖는다. 이런 측면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되는 거고. 이해하시죠? 예. 좀 그렇게 바라봐주면 좋겠고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그냥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 세면 되지 뭐. 자, F1이 7부터 갈까요? 왜냐면 그래야 이 13이 확 줄어드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F1이 7이라고 하면 6 남은 거 아니야. 그러면 1, 6 위치 바꿀 수 있죠? 나중에 생각하면 되고. 7일 때 2, 3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6일 때는 1, 7이 가능하죠. 더 되는 거 없어요. 5일 때는요 2, 4가 가능해요. 더 되는 거 없고요. 네. 3일 때는 2, 5가 가능하죠. 1일 때는 2, 6이 가능하고 3, 4도 가능해요. 그럼 총 몇 개 나왔니? 7개 나왔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얘들 순서 바꿀 수 있다고 했지 아까 쌤이. 그죠? 네. 그러니까 14개를 답으로 고르면 되겠지. 그래서 별 문제 아니었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 이 아이디어는 쌤이 어디서 얻었을 것 같아요? 여기 7부터 대입하는 거? 부정방정식의 해법이요. 고등수학 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문제 9번. fx와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을 때 옳은 걸 골라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합성함수를 지금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 합성함수를 물어봐서 웬만하면 합성함수를 안 구하고 풀 수 있는 게 좋긴 좋잖아. 맞아? 예. 합성함수를 안 구하고 풀어보자고. 그냥 디귿 때문에 한번 구해야 되긴 구해야 될 건데 그래도 일단은 뭐. 자, 일단 g는 얼마예요? 4죠. 그죠? 그러니까 f의 g는 4를 대입하는 거니까 2다. 이건 참이네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fx의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떠올려봐. fx는 원점 대칭 아니니? 아닌 것 같은 친구들이 그려보시면 돼요. 원점 대칭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원점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시켰을 때 그래프가 변화가 없는 그래프예요. 저게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여기가 원점이고 180도 회전시키면 변화가 없잖아. 알겠지? 네. 그래서 이게 원점 대칭인 함수예요. 그리고 gx는 아시겠지만 우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f를 통과하면서 g의 마이너스 fx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마이너스가 g를 통과하면서 우함수니까 사라지니까 g의 fx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까지 참인 거죠. 이해되겠니? 안 되겠니? 이해되겠니? 예. 옳은 걸 골라라. 합성함수를 꼭 그려야 되는가? 가 심히 고민인데. 근데 G서클 fx가 워낙 쉬워서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지? 예. 그냥 합성함수 구할게요. 디귿은 f의 gx를 먼저 구해본다고 하면 어차피 그림 그릴 거 아니잖아. 식만 알면 되잖아. 맞아요? 예. 식만 한다고 하면 내가 뭐 하면 된다고 했어? 여기 x자리에 지금 gx 넣는 거기 때문에 모든 x에 그냥 gx를 집어넣으라고 했잖아요. 제 말 기억나죠? 예.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나 gx나 마이너스 2다.
이때는 gx가 2보다 클 때고 이때는 gx의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 이때는 gx가 y보다 작을 때 아니야. 말인지 알죠? 네. 그런데 gx의 그래프를 대충만 그려봐도 여기가 y축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2일 때가 궁금하죠. 왜냐면 gx가 y부터 2 사이에서 움직일 때 그래프를 분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y는 2를 그어보면 여기가 2,2고 y,2인 걸 알잖아. 이해하겠니? 그럼 저 그래프를 생각해서 얘를 다시 쓰는 거야. 자, gx가 2보다 크면 실제로 어디예요?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냥 2라고 선택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절대값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면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근데 여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인데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쓰면 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언제요? 이렇다고 쓰면 되겠네. 그렇지 않니? 나머지는 없어요. 없다고 왜? g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가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함수가 다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g의 fx를 써볼까요? g의 fx는 겁나 쉬워요. 왜냐면 fx를 그냥 g에다 집어넣으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2보다 클 때는 2를 집어넣은 거니까 다시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y에서 2 사이일 때는 항등함수를 집어넣는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x가 y보다 작을 때는 y를 집어넣는 게 또 2예요. 그러면 이 함수랑 이 함수는 사실 수학적 의미가 동일하죠? 똑같아요? 네. 참이 됩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그냥 식으로 써보시면 쉽게 할 수 있고요. 알겠죠? 네. 끄트머리 갖고 그림 그리는 거는 꺾인 직선이나 직선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 거라고 했어. 알겠지? 곡선 나오면 결국은 식을 써서 하는 게 맞아요. 이해하겠니? 물론 곡선에 합성하는 것도 그래프로 할 수 있는데 고등하에서 잘 묻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서 물어보냐면 미적분에서 물어봐요. 아시겠죠? 잘 안 물어볼 거니까 나중에 미적 가면 그때 하세요. 알겠죠? 네. 11번 fx와 gx에 대해서 방정식이 9예요. 9. 9가 서로 다른 세 식을 가질 때 항상 얘기하지만 합성함수잖아. 그지? 합성함수라는 거 뭐냐면 하나의 함수 취급한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의 함수 취급할 수 있냐면 이거 자체가 그냥 한 문자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함수 f의 함수값이 9가 될 때를 알고 싶은 거 아니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내 말 듣고 있는 거냐 아가들? 그럼 9가 된다는 말은 얘가 9가 될 수도 있고 얘가 9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3x-6이 9가 된다고 하면 이 x는 얼마니 얘들아? 5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gx가 사실은 5가 돼야 되는 거잖아. 이해했어요? gx를 내가 x 취급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물론 gx를 넣어서 해도 똑같습니다. 결과는 복잡하기만 하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밑에 게 9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9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x가 얼마 나와요? 얼마 나오냐고? 마일 나와요? 마일 나오죠? 그럼 gx가 마일이면 될 거 아니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서로 다른 세 식은 같는데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k 이게 5일 때하고 x의 제곱 더하기 k 이게 마일일 때하고 보면 되는 거 아니니? 아니 많이? 들죠?
근데 서로 다른 셋을 가지려면 여기서 두 개, 여기서 하나이거나 반대이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되잖아. 식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x의 제곱은 5-k 그리고 x의 제곱은 -k-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둘 중 하나 중근 가지려면 우변이 0 돼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위에 게 0 되면 k가 5예요. k가 5면 밑에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0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따라서 k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1이란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저 방정식은 x의 제곱은 6하고 x의 제곱은 0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근의 제곱의 합이니까 뿔맛 루트기 어차피 제곱해봐야 6이잖아. 12. 0은 안 더해도 되고. 이해하겠냐, 아가들? 이렇게 그냥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함수라는 건 이름은 합성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뭐냐면 분해해서 문제를 풀고 있지 않니? 그냥 f가 9 되는 거 찾은 다음에 그럼 x가 얼마라고? 그럼 걔가 gx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합성함수가 아니라 약간 분해함수. 느낌이 약간 이렇다는 얘기지. 알았니?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그림과 같을 때 방정식의 해 곱은 얼마냐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합성함수 문제가 나오면 물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문제가 풀리는데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마지막에 고민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합성함수를 제시해놓고 합성함수를 그리지 않아도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즉 합성함수 안 그리고 합성함수 문제를 푸는 법을 좀 훈련해봐 라는 게 목적이야. 물론 진짜 합성함수 그려봐 라는 게 목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냥 뭐 그리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사고력이 잘하겠어요, 안 잘하겠어요? 안 잘하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f의 x는 2-fx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값이 얼마인지 말하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죠. 물론 t라고 치환하라고 시킨 애들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치환을 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fx는 t라고 쓰고, 그럼 이건 ft는 2-t라고 적혀 있는 거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그러면 ft는 여기를 t라고 바꾸면 그냥 ft가 그려져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변수를 바꿔서 fx는 2-x를 뭐 구하든가 뭐 알아서 하시는데, 그럼 fx는 이미 그려져 있기 때문에 2-x라는 그래프가 필요한 거죠. 2-x라는 그래프는 아시겠지만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2, 그러니까 이렇게 2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해됐죠? 지금 y는 2-x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 네. 그러면 교점의 좌표가 여기하고 여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네, 교점을 구하면 돼요. 여기 교점은 어떤 방정식을 풀어야 되지? -3x 플러스 3하고 2-x가 같다를 풀면 나오죠? 뭐 나와요? 2분의 1? 2분의 1, 어쩌고 나오겠죠? y좌표 딱히 안 궁금해서.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은 뭘 풀면 나와요? 3분의 1x 하고, 아니 2분의 x구나.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1,0 지나니까 얘랑 2-x 같다 이걸 풀면 나오죠? 그럼 2분의 3x가 2분의 5니까 3분의 5 나오니? 여기는 3분의 5, 어쩌고란 말이야. 마찬가지 안 궁금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이걸 만족하는 t가 2분의 1하고 3분의 5라는 말인 거야. 그럼 둘이 곱하면 6분의 5인데 선생님 6분의 5가 없어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방정식의 해라는 건 누구의 값이라고 했어? x의 값이라고 했잖아. 지금 t의 값을 구한 거잖아. 그러니까 방금 구한 t를 이용해서 나는 그러면
fx는 2분의 1이라는 거 하나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fx는 3분의 5라는 거 하나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x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fx는 2분의 1은 이렇게 긋겠지. 교점 2개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예. 그래서 fx는 2분의 1은 뭐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2분의 1이 될 때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 될 때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고, fx는 3분의 5는 1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3분의 5일 때 하고, 이렇게 총 3개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해 풀면 얼마 나오죠? 6분의 5? 이해 풀면 얼마 나오죠? 마이 2? 2 맞냐? 예? 아, 플러스 2분의 x구나. 잘못 써놨죠? 예. 그럼 2 맞죠? 예. 2 나오고, 얘 풀면 뭐 나오죠? 9분의 4? 그래서 이거 3개 곱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27분의 20이다. 항상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x의 값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알겠죠? 그냥 미지수 뭔가 튀어나오면 이게 근이구나 이렇게 하면 진짜 뇌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예. 14번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고 싶다.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모든 실수 x니까 이게 이제 합성함수니까 원래 합성함수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쌤이?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한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 치역이 존나 알고 싶을 텐데 얘 치역을 알 수가 없죠. 왜? 미정계수가 있으니까. 그잖아. 예. 그건 문제 못 푸는 거 아니냐? 아니야, 풀 수 있어요. 이 모든 실수 x라는 말 때문에 풀 수 있는데, 자, 이건 거꾸로 아까처럼 거꾸로 봐볼게요. 거꾸로 봐보면 이 f에만 관심을 가지면 결과적으로 이 f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을 알고 싶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렸을 때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마3하고 2하고. 이해하겠니? 예, 이게 y는 fx야. 그러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은 지금 여기하고 여기인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f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이쪽에 있는 실수를 넣거나 이쪽에 있는 실수를 넣어야 되는 그런 관점이라는 얘기지. 즉 g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gx는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데, 문제는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왜냐면 gx에서 a를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래로 볼록인 건 알아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항상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건 불가능하단 말이야. 아무리 밑에다가 그려도 실수 전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나 간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결국 양해원대로 갈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그럼 얘만 가능하겠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말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니까 4분의 d 쓰시면 이렇다. 그럼 a의 범위는 9죠. 예. 식을 쓰면서 인수분해를 처하고 있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마3부터 3까지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 이게 약간 독특한 거죠. 왜냐면 미정계수를 gx한테 줬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17번 fx가 x-의 절대값의 그래프예요. n이 자연수일 때 얘를 합성을 해라. 이제 이건 뭐냐면 합성함수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랑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게 어딨어. 다 똑같지. 그냥 합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구간 나눠가지고. 그지? 예. 물론 구간 나눠서 합성하면 돼요. 되는데, 자, f2x를 한번 써볼까? 그럼 어떻게 쓰게 되냐? 이렇게 쓰게 되잖아.
이거는 수식을 이용해서 막 구간 나누는 것보다 fx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서 절대값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합성함수를 해석하는데 얘는 이게 훨씬 편하단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 그럼 f3x는 또 걔를 끌어내려서 접어 올리는 거죠. 또 끌어내려서 접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끌어내려서 접어 올리는 걸 반복한단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f1x는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죠. y는 fx가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f2x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냐면 얘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끌어내리면 얘가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지. 맞아요? 근데 이걸 접어 올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냐고. 숫자는 좀 이따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한 번 더 해보면 그러면 저걸 다시 끌어내리니까 어떤 식으로 내려갈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지. 맞아? 이걸 다시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된다고 보는 게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한 번 더 하면 뭐 나오겠니? x축하고 겹치는 부분이 여기서는 똑같은 게 하나 나왔는데 여기서는 2개 나왔잖아. 한 번 더 하면 3개 나오겠지. 한 번 더 하면 4개 나오겠고, 즉 f5x라고 했으니까 4개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하나의 면적만 구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가 1,1이죠? 이해하죠?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가 나와요 이게? 1 나오지 않나? 1? 맞잖아. 여기가 0하고 2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답은 그냥 4다 이거예요. 그래서 합성함수를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죠. 여기서는. 이해하겠어요?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합성함수를 해석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윤지 괜찮아?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저기 사탕 하나 갖다 먹어. 저기.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안타깝네요. 얘들아, 이거 틀린 애들 되게 많거든? 너희가 질문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 틀린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틀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죠?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했어? 그럼 안 틀릴 겁니다. 네. 권철아, 네. 권철이가 좀 풀어줄까? 네. 자, 불러봐. 뭐 해야 돼, 이거 풀려면? 죽고 싶어? 누가 졸라 했어? 지금 선생님 노잼이라고 시위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래도 얼굴이 재밌잖아. 여러분들 수업 듣다가 졸리면 원래 인간의 본능이 체온 유지를 위해서 셋 중에 하나를 합니다. 알겠죠? 피부에 피부를 접촉시키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팔짱을 끼거나 안정적인 자세로 팔짱을 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피부끼리 접촉을 하면 체온 유지에 더 유리하거든요. 턱을 괴는 것도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턱을 괴거나 아니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거나 이런 짓을 하거든요. 내가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는 졸린다는 얘기야. 그 행위에 동참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 딱 해주잖아? 그럼 뇌가 어떻게 인지하냐면 자도 된다는 얘기네? 바로 자요. 딥슬립. 알겠죠? 알았니? 그럼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나 지금 졸리는구나 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일 생각을 해야지.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한번 얘기할게요. 알겠죠? 함수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함수라는 건 x를 집어넣어서 적당한 가공 과정을 거쳐서 상품으로 출하하는 느낌이란 말이야. 함수라는 거. 어떤 가공 과정을 거치는지 관찰해 볼게요. 이 함수는 처음에 x가 들어가게 되면 뭘 먼저 당하죠? 곱하기 3을 당해요. 그죠? 두 번째는 뭘 당해요? 더하기 2를 당해요. 세 번째는 g를 통과하죠. 네 번째는 곱하기 2분의 1을 당해요. 다섯 번째는 4를 더해버리잖아요. 맞아요? 역함수라는 건 순서도 거꾸로 하면서
가공 과정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뭘 해야 되죠? 4를 빼야 돼요. 두 번째로 2를 곱해야 돼요. 세 번째로 g의 인버스를 통과해야 되고, 네 번째로 1을 빼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3분의 1을 곱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x가 들어가면 처음에 4가 빠지고 2를 곱하게 되고, 이걸 g의 인버스에 통과시키게 되고 1을 빼게 되고, 여기에 3분의 1을 곱하게 된다, 이런 관점인 거라고. 이해되겠니 친구들아? 이해되겠니? 이해되겠냐고. 내가 뭐가 틀렸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군요. 예. 그럼 여기가 플러스 1이겠죠. 그럼 여기만 바꾸면 되죠. 예. 그래서 y는 3분의 1에 g의 인버스 2x-8 더하기 3분의 1이다. 이렇게 풀면 진짜 어려울 게 1도 없다. 알겠지? 이걸 어떤 학생들이 틀리냐? 역함수 구하는 방법 뭐야? 그러면 일단 x랑 y를 바꿔요. 이런 애들은 틀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다음 23번. fx와 gx가 있어요. 함수 h가 다음을 만족시킨다. h의 역함수가 있을 때 라고 했으니까 h의 역함수가 있을 때라면 이걸 h에 관해 정리를 해야 문제를 풀 거 아니니? 맞아? 그럼 h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 라고 하면 f의 인버스 서클, f의 인버스 서클 g. 함수의 합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 맞춰서 합성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죠? 왼쪽에 f 2개 날렸으니까 g에도 f 인버스 왼쪽으로 2개 붙여줘야 돼. 물론 이걸 f 서클 f의 인버스 해도 되는데, 야, 이게 너무 쉽지 않냐? f 인버스 x가? 뭐야? 이거 고민하면 안 되지. 2 빼는 함수를 거꾸로 하면 2 더한 함수지. 아니요, 2 빼는 함수 거꾸로 하면 임플란트 방 함수 아니에요? 뭐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2 더한 함수. 아시겠죠? 노잼 죄송합니다. 예, 2 더한 함수예요. 이게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f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x도 되게 쉽게 나와요. 2 더한 걸 2번 하면 당연히 4 더하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hx는 그냥 gx 더하기 4구나 라는 거 알아요. 근데 gx가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다. 자, 역함수가 있어야 되니까 정리역에 제한을 걸어야죠. 이차함수니까. 그러면 대칭 주기 x는 1인가요? 2인가요? x는 1 아니니? 맞아요, 맞아요. 네, x는 1이에요. 그러면 a는 이런 데 있어야 되죠. 이 말은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건 사실 이제 여기를 선택하게 되면 뭐만 만족하는 거라고 했어? 뭐만 만족하는 거라고 했어? 1대1 함수만 만족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a의 최소값하고 a의 우측에서 역함수가 있을 때 a의 최소값하고 a가 최소값을 가질 때 h 인버스 마이너스 4? 역함수 함수값 직접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그냥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는 이제 1대1 대응 물어본 것도 아니네요. 그죠? 예. h 인버스 마이너스 4라는 건 뭐냐면 얘가 마사일 때 값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되는 것 같은데, 그럼 x는 y라고 3 나와요? 맞아? 예. 근데 왜 두 개가 나오냐면 y는 마사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죠. 함수가 우측밖에 없으니까 얘를 버리고 얘를 선택하면 되죠. 이해하시죠? 아니? 그러면 a의 최소값은 1이고, 아니 1이 맞나?
역함수가 있을 때 1대1 대응도 확인해야 되지 않냐? 어디 보자. 1 A 최소값 1이라고 하면 안 되죠. 뭐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정의역이 이거잖아요. A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1대1 대응이니까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이 다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예. A를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얘가 A, A여야 되는 거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1대1 대응이란 말이잖아. 있잖아. X의 값이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니 그 얘기 아닌데 이거는? 상관없지 않나? 상관없지 않나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Y는 A를 넣었을 때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상관없어요. 정역 공역 일치할 필요 없는데 이거는. 그죠? 공역과 치역의 일치를 봐야 되는데 얘가 근데 물어보는 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말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1대1 함수밖에 안 물어본 것 같죠? 1대1 대응을 물어본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이 맞거든요? 1대1 함수 아니에요? 알겠죠? 네, 1대1 대응이어야 되는데 1대1 대응이려면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공역과 치역이 같을 수가 있나? 지금 여기서? 공역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해줬잖아. 공역이 없어요 지금. 없잖아. 말을 안 하면 공역은 보통 뭐예요? 실수 전체거든요. 그러잖아요. 예. 근데 공역과 치역이 애당초에 같을 수가 없어 지금. 실수 전체가 공역이니까. hx의 함수 자체가 여기밖에 없잖아 지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실수 전체를 매칭을 시키겠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 부득이하게 그냥 문제 출제 의도를 좀 해석을 해보면 역함수가 있다고 했지만 그냥 1대1 대응 조건만 물어본 것 같단 말이지. 1대1 함수 조건만 물어본 것 같단 말이지. 1대1 대응 조건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공역에 관한 언급이 없어서.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 응. 그렇죠. 예.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1대1 대응 조건을 확인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A의 최소값이 그냥 1이고 H 인버스 4는 3인 것 같은데 누가 이게 답 좀 확인해 줄래? 맞는가? A의 최소값 이거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렇다는 거죠. 문제가 조금 그래요. 알겠죠? 약간 좀 디테일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원래 1대1 대응 얘기를 하려면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를 둘 다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보면 공역을 명시해 주거든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나도 교육과정이 왜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 아니 선생님 1대1 함수이기만 하면 그냥 원래 함수의 치역 가지고 역함수 만들 수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예. 아니 정의역을 좀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굳이 꼭 정의역을 그 전거 그대로 써야 돼요. 공역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실제로 그런 생각을 니네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대학 수학 이상의 과정에서는 그냥 1대1 함수면 역함수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고2, 고3 수학도 애매하게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알겠죠? 왜냐면 실제 있는 거니까. 근데 특히 고등수학 함수 단원에서는 공역과 치역의 일치를 묻는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는 딱히 그걸 물어본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최소값 1이고 H 인버스 한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어거지로 막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춰지는 거야. 공역과 치역에 갖다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춰져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적당히 출제 의도를 헤아려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니? 자, 다음 27번 볼게요.
얘는 좀 복잡하죠. 근데 뭐가 복잡하냐면 그 계산이 복잡해요.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얘들아, fx는 어차피 그 끊어져 있는 함수 형태는 아니니까 역함수에 대한 언급을 하면 1대1 함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1대1 대응이겠지만 1대1 함수야 될 거 아니야. 1대1 함수라고 하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 하나 한다고 했지? 자, 이 함수는 증가야 감소야 말해봐. 문제를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증가야 감소야? 아씨, 고민해버리네. 야,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잖아. 그럼 증가야 감소야? 내가 감소한 함수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반드시 몇 개라고 했어? 홀수개! 홀수개라고 했어요. 짝수개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에 관한 문제는 증가함수와 감소함수가 병렬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증가함수는 난이도 중, 감소함수는 난이도 상이에요. 그냥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똑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알았지? 예, 그래서 감소함수는 반드시 홀수에 있어야 돼요. 교점이. 근데 두 개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증가함수한 힌트를 준 겁니다. 이해하겠니? 자, 그러면 증가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반드시 어디 위에서 존재해요? y는 x 위에서 존재한단 말이야. 그지? 저거의 그래프가 지금 1의 왼쪽에서는 a-2가 기울기고 1의 오른쪽에서는 a 플러스 2가 기울기니까 그래프 자체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의 그래프다 라는 얘기다, 아가들. 야, 움직여 이거. 아이, 마음에 안 드네. 여기가 함수의 분기점이어서 1,a죠. 그잖아? 예. 여기에 넓이가 4일 때 양수 a를 구하시오. 역함수를 안 구했는데 그냥 여기에 면적이 2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되잖아요. 상관없잖아. 그지? 예. 그래서 y는 fx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시도할 거예요. 면적은 2다 이렇게 해가지고. 됐니? 자, 그럼 여기 면적을 구하려면 2점의 좌표도 필요하고 2점의 좌표도 필요한데 각각의 식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아래에 있는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2x 플러스 2인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죠? 이게 x인 거 풀면 돼요. 그러면 a 플러스 1분의 2가 되네요. 이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1분의 2, a 플러스 1분의 2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마찬가지예요. 이 교점의 좌표 하려면 a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는 x 이걸 풀어야 되고요. 그럼 a-3x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 교점의 좌표는 a-3분의 마이너스 2, a-3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니? 맞잖아. 그죠? 예. 네. 자, 면적을 구해야 될 건데 면적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 면적 어떻게 구하는 게 좋겠니? 아무 생각이 없니? 나는 이렇게 할게. 뭐 면적 구하는 건 네 취향인데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이거 두 개 곱한 게 4라고 할게. 그럼 될 거 아니야? 이 길이는 x좌표의 차가 지금 얼마냐면 a-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2잖아요. 여기에 루트 2 곱하면 된다고 했죠? 기울기 1이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걸 이용해서 마이너스 x니까 루트 2분의 a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라고 하면 될 거고. 됐냐, 가들? 됐어요? 예. 그럼 실제 식을 써보면 a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2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절대값 a 마이너스 1 이게 4다. 이거 풀면 되는 거고요. a가 아니 1,1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 있는 점이 1,1이거든요. 이 말은 a가 1보다 크다는 걸 뜻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절대값 풀 수 있습니다. 그냥 a-1로 풀면 돼요. 예. 그러면 a-3분의 a-1 더하기 a 플러스 1분의 a-1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은데? 맞죠? 맞잖아.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고 a-1은 그냥 전개한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분모가 다르니까 양변에 a 플러스 1, a-1만 곱하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이게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6 이게 될 거야. 정리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 이게 나와요. 네. 그럼 a는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면적을 구하는 방식은 뭐 개인마다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제게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이해하죠? 네. 그런 생각 딱히 안 할 것 같긴 한데 문제 풀 때 얘가 얘보다 더 클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말 됩니다. 안 되지 않아요? 알겠죠? 너네 저거 음수라고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양수에 실제 넣어보면 음수분의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예요. 아시겠죠? 예, 말 돼요. 그래서 계산도 안 해보고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망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 망했으니까요. 됐니? 넘어갈게요. 자, 다음 C스텝이군요. 이거 한 문제만 할까요? 5분 정도 시간 있으니까 나머지 내일 하고. 알겠죠? 자, fx가 2차 함수고요. 정의역이 1부터 5까지예요. 공역은 2부터 100까지고요. 정수 a, b의 순서쌍을 구하시오. 이게 이걸 좀 보셔야겠네요. 이게 뭔 뜻이에요? 이거 2차 함수 아닐 수도 있네. 그러잖아. 2차 함수 아닐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0일 때 먼저 해볼게요. 2차 함수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알았죠? 선생님 b도 0일 수도 있잖아요. b도 0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럼 fx가 1되거든요. fx1은 이 공역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 fx는 bx 더하기 1이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예. 근데 1부터 5 사이에서 이제 값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b가 일단 음수이면 안 돼요. b 무조건 양수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y값을 2부터 100까지 잘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b가 음수라고 하면 x에다 1부터 5까지 넣었을 때 음수에다 2를 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숫자가 발생하잖아요. 한 점이라도 발생하면 안 되니까. 알겠죠? b는 무조건 양수해야 됩니다. 이 부등호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b 음수여도 되거든요. 이 부등호만 봤을 때는 a가 0이니까. 근데 b가 음수가 되면 이 y의 범위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공역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오는 값이. 알겠지? 자, 그러면 b가 양수란 얘기니까 b 더하기 1이 최소값일 거 아니야. 1을 넣었을 때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5 넣었을 때 5b 더하기 1이 최대값인데 얘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공역은 꼭 다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해하시죠? 네. 여기서 b의 범위를 구하면 1보다 크거나 같고 5b가 99보다 작거나 같다거든? 근데 b가 정수니까 그냥 19까지만 된다고 해도 되겠지. 이해하죠? 그래서 여기서 19개가 나와요. 자, 두 번째 a가 양수일 때 해볼게요. a가 양수일 때는 b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이건 이 부등호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음수가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이 참수, 얘는 그래프를 가지고 해볼게. 이렇게 아래로 블록일 거고, 대칭 축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거든. 근데 a, b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게 음이란 말이야. 알겠지? 예. 0보다 작거나 같은 부호라서 1은 여기 있을 거고 5는 여기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맞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1일 때가 최소값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5일 때가 최대값이니까 25a 더하기 5b 더하기 1은 1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정수를 추정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추정하는 게 좋냐면 b든 a든 한 문자를 사이에 놓고 추정하는 게 좋아요. b를 가지고 할게요. 여기서는 이걸 b에 대해 정리하면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25a 더하기 99를 5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5a 더하기 5분의 99 이게 될 것 같고요. a가 정수니까 1부터 넣어볼 수 있는데 보세요. a가 1이라면 b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냥 이거 적당히 20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생각에 정수에 딱히 영향을 주지 않잖아. 그럼 1 집어넣으면 20 좀 안 된다고 봐야겠지? 20 좀 안 되는 거니까 19로 그냥 보자. 14로 생각할 수 있잖아. 15개야. 알았지? a가 2라고 하면 여전히 0부터, 왜냐면 이것 때문에 말부터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9까지네요. 10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3이라고 하면 여전히 0부터 4까지네요. 5개가 되는 거고, a가 4라고 하면 할 필요 없겠죠. 이해되죠? b가 가능한 게 없으니까. 자, 세 번째. a가 음수면 b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위로 볼록일 거고, 이번에 대칭축은 여전히 음수일 거예요. 그럼 똑같이 생각해보면 1 여기 있고 5 여기 있단 말이지. 맞니? 근데 웃긴 게 2a분의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에 y축을 그을 수 있거든? 근데 이 점의 좌표가 0,1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단 말이지. 왜냐면 실제 함수는 여기만 존재할 건데 fx 자체가 무조건 1보다 작기 때문에 2와 100 사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계산 안 해봐도 알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개수는 저 위에 수가 19개에다가 방금 구한 게 몇 개예요? 20개예요? 15, 30개네요. 네. 30개를 더해서 49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해됐죠? 네, 뭐 귀찮긴 한데 이렇게 막 엄청 어렵고 이런 건 또 아니었다라는 거.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